민주당과 좌파들이 만든 매국노, 외신 기자들의 전 세계를 향한 작심 기사.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최근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문재인을 가리켜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과 같다. 사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에서 나온 제목인데요. 그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쓴 사람은 한국에 있는 한국인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면서 블룸버그 외신 기자죠. 외신 기자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읽는 뉴스에 언론에 팍팍팍 영어로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사람들 영어 쓴 거 보면은 참 감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그 기자 요 위에 있는 여분입니다. 저 여성분이 그 기자인데 뭐 실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기자를 두고 최근에 민주당하고 좌파 애들이 각종 댓글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죠. 특히 민주당의 그 이해찬이 아니고 이해식이네요. 이해식 대변인이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외신 기자들과 그 민주당이 한번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 기자들은 걔들이 소나기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외신 기자들이 왜 아닐까요? 보통 기자들이 그레이드를 나누면요. 가장 수준이 높은 기자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시험이 어려운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월급도 꽤 다르죠. 꽤 많이 다르죠. 한겨레나 경향 이런데 옛날에 월급도 제대로 안 나갔습니다. 그럴 때도 조선일보는 정말 빵빵하게 운영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자들도 가고 싶어하는 데가 외신입니다. 외신 기자들은 수준이 좀 됩니다. 자, 이게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각 외신 기사가 소개될 텐데요. 민주당의 외신 기자 실명 비판 역풍 부르나,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퍼왔습니다. 역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쓴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매국에 가깝다고 비난한 것이 거센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 외신 기자 클럽에서 비판 논평을 내고 야당도 반발하면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 논평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을 비판하면서 애초에 해당 표현을 쓴 기자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이 기자는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가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주장했다. 이거 읽을 때 논란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적지 않은 논란, 파장 이런 거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가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되면 그게 나쁩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에 대해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 악명 높은 기사라고 비난한 것이다. 이해찬 당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규정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기자 개인에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한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기자 개인 신상 터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살해 협박까지 기사 한 줄 썼다고. 도대체 이 좌파 애들 설치는 거는 도대체 모택동의 홍위병도 아니고 말이죠. 설치는 건 진짜 끔찍합니다. 판사를 보고 그러질 않나.
하여튼 걸핏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몇십만 명 우르르 몰려가는 것도 무섭고, 얘들 하는 게 좀 약간 이게 정신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을 욕했다고 해서 신상을 틀고 협박을 하고 살해 협박까지 해요. 그게 민주주의 겁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이 장단을 맞춰요. 여당이. 그러자 기자협회, 외신기자협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정치인이라도 대중의 관심사나 의견에 대해 보도한 기자 개인에 대하여 국가 원수를 모독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까지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거기서 또 기사가 안 나올 리가 없죠. 블룸버그 지금 처음 나간 거는 제가 다 아실 걸로 생각하고 보도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나갔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보도와 기사를 지지한다.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지지한다.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기자들이 전체 떼거지로 딱 지지 선언이 나왔어요. 미국인들이 심성이나 이런 데서는 레이싱, 인종차별 또는 인종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그건 총격전까지 벌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한죄로 다룹니다. 그런데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인종 표현을 해요. 인종 모독을 해요. 블룸버그 기자에 대한 비판을 철회한 한국의 여당이라는 제목으로 블룸버그가 기사를 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고 브랜던 스콧이라는 미국인 기자가 쓴 겁니다. 드디어 한국 청와대에서 이제 그게 나갔어요. 사과문 비슷하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청와대는 뒷북친 겁니다.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외신 기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항복하고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 좌파 애들 설치는 거 그대로 다 즐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자기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기라는 겁니까? 그 좌파들이 그렇게 설치도록 놔둔 거는 무슨 뜻이죠? 자, 한국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재번역입니다. 재번역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좀 거칠게 번역했고 또 약간의 의도성도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제 성향이니까. 그래서 표현이 문재인에 대해서 좀 거칠게 번역된 거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철회했는데, 이는 국제 언론 단체들이 여당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여당의 협박적인 비난의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정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기사죠. 매국행위다 뭐 이런 거 쭉쭉쭉쭉 블라블라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엄중한 토요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여당의 기자단 선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어렵게 획득한 한국의 언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AAJA 아시아와 아시아계 미국인 기자단체가 발표한 서울발 부제목은 별도로 이 기자를 한국의 민족적 모독에 대한 매국노 초점을 맞춰서 비난했다. AAJA에 속한 기자가 1,500명입니다. 이 사람들 다 저거로 돌려버렸어요. 이 정부가 정말 돌았는지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수하는 건지 미쳤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당사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매국노, 반역자, 검은머리 외신기자. 당사자의 기분은 지금 영 이상하겠죠.
도대체가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저는 홍위병 같은 빨갱이 새끼 좌파들이 몰려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거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제 그 조금 공격성 기사를 쓰긴 했지만은 그래도 청와대와 여당이 사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 기사를 몇 명이 보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인이 다 봅니다. 쪽 다 팔았습니다. 한국의 언론 형태가 한국의 언론이 자유언론이라고요? 도대체가 문재인 비평하는 기사 본 적 있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를 비난하는 기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비판하는 기사 써요? 심지어는 유튜브까지 단속하겠다고 나오는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로이터 통신에 기사를 올린 사람이 또 한국인이에요. 신현희라는 기자가 썼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좀 날카롭게 했습니다. 제목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에게는 장꾀를 부릴 여지가 거의 남지 않았다. 메뉴브라는 단어에서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제 나름대로 아까 강하게 번역한다 그랬죠. 묘책이라는 단어인데 묘책 가만 보면 잠깨랑 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묘책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남지 않았다. 근데 저는 번역할 때 문재인한테는 장깨가 어울리죠. 그렇게 짓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도 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 지난달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졌으며, 교착 상태를 타개할, 이게 제목이 맞네요. 행정부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이 말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난 지금 평양과 워싱턴이 문재인의 개입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문재인이 원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블라블라. 문재인이 미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 기자의 그 원문대로 번역합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대한 양보로 남북 경제사업 경협이죠. 경협을 재개하는 등 트럼프의 짐을 들어주겠다. 개성공단, 금강산 강간 이런 거 해서 트럼프 네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주겠다. 그런 통화를 실제로 했죠. 들어주겠다고 하자 일부 미국 관리들이 요 가로 열고 요거는 제 표현입니다. 속이 터져서 답답해했다고, 속이 터져서는 제 표현이니까 뺄게요. 답답해했다고 이 문제를 알고 있는 두 소식통이 전했다. 2명의 소식통이 전했는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건 그 길이 아닌데, 그게 아닌데 계속 퍼주기 하자. 퍼주기 하는 비용은 우리가 낼게 하니까 미국 관리들이, 관리라고 표현되죠.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열통 터지고 답답했겠습니까? 이 제안은 또한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제재 구제, 여기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재 해제나 또는 완화죠. 완화에 대해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일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억장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지금 잘 보십시오. 이 기사, 이 로이터 통신 기자가, 신현희라는 기자가 근거 없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한국 뉴스도 아니고요. 로이터 같으면 영국의 진짜 권위 있는 통신 아닙니까? 이 통신사에서 이런 뉴스를 전 세계로 발신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원문으로는 쿵 하고 심장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니까 제가 번역을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일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즉 여권 안에서도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긴 아는 모양이에요.
문재인은 여기다가 전 세계에다 대놓고 지금 이 기사를 쓰는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은 10년 만의 최악의 실업률과 빈사 상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표현을 막 써요. 즉 이제 외신 기자들이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표현을 좀 다르게 해도 될 텐데 바로 콕콕 집어 들어갑니다. 10년 만의 최악의 실업률과 빈사 상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핵심 가로열고 이라고 문재인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넣습니다. 남북 공동 프로젝트 경협이죠. 재개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고요. 정확한 번역이고요. 제 감정 안 섞은 번역입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과 빈사 상태의 경제 이런 거 막 이제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가면은 문재인 잘못인데 우리가 쪽팔립니다.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됐는가? 저런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데리고 있나? 어쨌든 뭐 표현이 좀 나오질 않네요. 저런 사람 때문에 국가가 10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빈사 상태의 경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완전 고용이 뭡니까?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는요, 직업을 자기가 골라서 가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골라서는 고사하고,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악. 좀 있으면요, IMF보다 더해집니다. 제가 경제 분석해 놓은 거 잘 보십시오. 제 경제 분석, 경제를 분석해 놓은 것들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들어있던데, 어떤 거는 30만 클릭하는 것도 있으니까 꼭 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제가 올해 GDP 정부 발표 2.6, 2.7 성장한다 그랬죠. 저는 2.0이라고 얘기했죠. 누가 맞는지 내기할까요? 얼마 전에 점점 외국에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2.1로 내려왔죠. GDP 성장률 2.0%, 2.1% 되면 나라 절단납니다. 정말로 절단납니다. 그것의 증거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쪽 경제 브리핑 할 때, 브리핑한 이 기사라 그래야 됩니까? 이 논평 이런 거 꼭 좀 보십시오. 생활에 도움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것까지 써야 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원래는 프레지던트란 말도 있는데 제 대통령 이런 거 빼고 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했고 그 이후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미북 핵회담 교착 상태를 댔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최저치 좀 있으면요. 전 정권 최저치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것도 리얼미터니까 신뢰도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죠. 저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를 볼 때 숫자 안 봅니다. 트렌드를 봅니다. 트렌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짜라 하더라도,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트렌드는 유지가 되거든요. 오르는 트렌드다. 내리는 트렌드다. 꼬라박는 트렌드다. 지금 내리는 트렌드로 갔고 좀 있으면 꼬라박는 트렌드로 갑니다. 그것을 이 추세선을 볼 수 있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 잘 아시죠? 추세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이 주간 여론조사 발표하는 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해주고 데일리 일간 여론조사 발표해주는 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 여론조사 발표치는 거짓말을 해도요. 예를 들어 46%다 하면은 그걸 26%라고 20% 후가시 했다고 보고 26%라 보더라도 36에서 26으로 내려앉는가 16에서 26으로 올랐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걔들이 46이라면은 36에서 46으로 올랐나 56에서 46으로 내려왔나 추세는 어떻게 지금 이래 항상 이렇게는 안 내려가죠. 이렇게 가는구나. 그 추세선 파악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취임 이후 최저치라 그랬잖아요. 좀 있으면은 전 정권보다 더 떨어집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소해 로켓 실험 시설에서의 작업이 탐지됐고 평양의 한 고위관리, 이 최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양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주 김정은이 미국과의 회담을 중단하고 핵 무기 실험 동결을
재고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고위 대표단은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사무소 있잖아요. 연락사무소에서 남한과의 주간 매주 한 번씩 하는 회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외신을 잘 보는 게요. 우리 한국인이 썼던, 한국 기자가 썼던, 어쨌든 썼던, 미국인이 썼던 간에 한국 언론에서 보도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외신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거 하나 발견했죠. 남북 연락사무소에 북한 고위급 당국자가 일주일째, 주간 회담에 늘 나타나다가 최근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한편 최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북한을 비난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요건 제가 따로 브리핑 하려고 자료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요. 저도 바쁘니까. 미국 인권보고서를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 어쩝니까? 탈북자들은 북한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립고 또 살인마 같은 그 독재가 싫어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북한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복장이 터져 죽을 겁니다. 한편 최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북한을 비난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별도의 유엔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에 사용한 석유류의 이전을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불법으로 취득한, 여기다가 원문에 따옴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잘 읽으라고. 불법으로 취득한 리무진을 타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거 제가 다른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었죠. 다른 논평에서.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그 차 타고 싱가포르에도 나타났고 하노이에도 끌고 다녔는데 그게 방탄 리무진 아닙니까? 그게 10억이 넘는 가격인데 그것뿐입니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차들이 한 100억대 됩니다. 자, 여기 문제가 좀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illegally obtained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취득한 정도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그 차 어디서 났습니까? 한번 하나씩 따지거든요. 저때 한번 논평했습니다만은 그 차 어디서 났죠? 혹시 문재인이 줬을까? 여기서 1번 제가 혹시라 그랬죠. 줬다면은 지도으로 줬을까? 아니 재벌 배돼지 꾹 눌러서 줬을까? 그러면은 바로 뭐가 되죠? 제3자 뇌물죄 걸리죠. 자, 재벌 배돼지 찌른 거 아니라면은 국가 돈 예산을 전용했다? 그러면은 바로 공고명령이 들어가죠. 문재인이 안 사줬고 김정은이가 샀다? 그러면 어디서 누구한테 샀는가? 그거 밝혀지는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얻어 터지가 그 기업이나 그 은행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런 강제짓을 했을까? 김정은이가 그것도 밀수했나? 차는 덩어리가 커서 밀수가 안 되잖아요. 금괴나 마약이나 이런 거는 되는데 그 비값번쩍한 차를 갖다가 밀수했다? 그것도 좀 그렇고,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은 그 사람이 끝까지 추적해 나가면 그 사람은 누굴까?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죠. 법문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리무진을 타고 있는 사진을 누가 게재했다? 유엔이 게재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인가? 거기서 발표했죠. 또 다른 거 나옵니다. 여당 관계자들이 인종적 발언인 검은머리 외국인,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인 기자를 거의 매국노 반역자라고 인신공격한 이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외신기자협회의 비난에 직면했다. 지금 기사가 주제가 여러 군데를 다 다니고 있어요. 하여튼 문재인이가 잘못한 건 다 잡아치고 있는 겁니다. 수일 동안의 압박 끝에 화요일 민주당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청와대는 기자가 실제 위협을 받는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위협 다 받았는데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협받았나요? 얼마나 정말 무섭게 위협받았잖아요. 이는 무섭게 한 여성 기자를 그렇게 공갈 협박하고 이 사람들 청와대가 조치 취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싹 잡아 들어가 사법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구속하고 가면 미어 터지겠네. 다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살인 위협하고 하면은 살인 미수죄 뭐 이런 거 다 정해가지고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실제 위협을 받는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블라블라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다고 한다. 미국 내에서 한두 군데 제기됐습니까? 제가 가져온 미국 외신들만 하도 뉴스위크, 타임즈, 제가 가져다가 브리핑한 것에도 몇 개입니까? 문재인은 뭐로 알고 있습니까? 김정은의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추구해온 점진적, 단계적 접근법을 거부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부분적인 조치의 대가로 어떠한 제재도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뭐 한두 번 듣습니까? 쭉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이번에는 또 뭐라 그러죠? Good enough deal.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딜. 그게 뭐죠? 뭘 가지고 good enough 하는 겁니까? 도대체 good enough를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저도 모르겠던데 미국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자면 북한의 이야기한 것처럼 영변 하나 받고 제재 풀어줘라 이거 같은데 그게 good enough입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여전히 건설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새 소식통들은 미국의 관리들이 여전히 문재인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더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게 간단하네요. 대북 제재 완화만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그 포커스를 북한의 비핵화에다 맞춰라는 거예요. 자꾸 미국 보고 대북 제재 이야기하지 말고 북한 보고 비핵화에다 맞춰서 좀 설득해봐라 이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 분의 기자를 통해서 외신 기자를 통해서 한국의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옳지도 바르지도 못한 저들에게 나라를 절망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저들에게 반대하는 한국 사람이 모두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매국노라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은 저들이 생각하는 애국은 나라를 절망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어서 진짜 국가 반역자,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저런 민족 반역자들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려서 전 세계의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망신사를 어찌하나가 오늘 클로징 멘트네요. 아, 쪽팔려. 이게 마지막 클로징 멘트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